자, 오늘은 거기 일반 기형화학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제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위가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우리 이제 공학 단위다 또는 중력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티에서 국제 표준 단위, 세계 공통 단위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단위에 대한 호환성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일반 기형학이 보통 7개 과목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과목에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자신감 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유니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물리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CGS계 절대 단위에서 또 MKS계 절대 단위, 절대 단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절대 단위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질량을 기본량으로 한 단위를 우리가 물리에서 절대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요 단위에서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기본 단위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 유니트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는 보통 우리가 이제 힘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표기한다. 킬로그램 이제 폴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질량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이를 미터로 쓰고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세컨드에서 초로다가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펀더멘탈 유니트는 물리에서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임의성이 있는 단위다. 그러니까 3개다, 4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약하기 나름인데 물리량에 대한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힘을 기본으로 한 단위를 우리는 공학 단위다, 중력 단위다, 관용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질량을 기본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절대 단위다, 물리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단위는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먼저 그러면 우리가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학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학 단위. 자, 공학 단위를 우리는 중력 단위다 이렇게 중력 단위. 중력 단위를 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관용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학 단위, 중력 단위, 관용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게 되면 이러한 기본 단위에서 힘을 기본량으로 한 단위를 공학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자, 그래서 이거는 힘을 기본량으로 나타낸 단위가 공학 단위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가 고려진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힘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량, 웨이트 또는 무게를 기본으로 한 단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게. 무게나 중량은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기본량으로 나타낸 단위를 공학 단위다, 중력 단위다, 관용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무게다,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게다, 중량이다. 무게나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나 중량을 우리가 웨이트에서 W라고 다 기호를 쓰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뭐 G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게나 중량. 그래서 무게나 중량은 요거는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다. 위치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다 무게나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장 해석에서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그랬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중력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지구 평균 중력 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량을 우리가 이제 매스다 이렇게 해서 질량을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질량은 우리가 뭐를 질량이라 그래요? 네? 뭐를 질량이라 그래? 네? 질량, 뭐를 질량이라 그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고유량, 기본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substance, 물질의 기본량을 고유량을 우리가 질량이라 해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나 달나라에서나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물질의 고유량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러한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 이거는 질량은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를 우리는 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학 단위에서는 이러한 기본 단위를 일반적으로 4개를 약정을 했을 때 힘을 기본량으로 나타내는 단위를 공학 단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공학 단위에서 기본 단위 3개를 규약을 하면은 힘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는 미터로 쓴다. 시간은 세크 초로 쓴다 이거야. 초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기본 단위 이렇게 기본 단위, 물리량의 최소 단위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도 단위다. 조립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도 단위다, 조립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기본 단위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단위를 유도 단위다. 이렇게 기본 단위가 2개 이상 조합된 단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조립 단위라고 하는 경우는 먼저 면적이다. 단면적.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어리어 영어로다는 에어리어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원형 단면의 경우는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메타 곱하기 메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유도 단위다, 조립 단위다 이렇게 기본 단위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다. 예. 자, 두 번째는 velocity, 속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는 우리가 시간과 변위의 함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시간 또 변위. 그래서 단위가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써요. 메타 퍼 세컨드. 그러니까 메타 퍼 세컨드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속도예요, 속도. 자, 세 번째는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acceleration 이렇게 표기를 해서 A로다가 이렇게 쓰면서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표기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단위가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쓰죠.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유도 단위, 조립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단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학 단위에서 뭐냐 하면 질량의 유도 단위예요. 질량을 뭐 어떻게 질량. 공학 단위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은 중력 단위에서 무게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G분의 W 이렇게 써요. G분의 W. 요거는 뭐냐 하면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자, 무게는 뭐로 쓴다 그랬어? 우리가 킬로그램 심의 크기니까 폴스 이렇게. 여기에서 지구 중력 가속, 지구 평균 중력 가속도는 9.8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 1kg이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라서 질량 1kg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1kg 중량 나누기 지구 평균 중력 가속도 9.8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9.8분의 1 kg 폴스 세컨드 제곱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가.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 요거를. 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요거 뭐냐면 질량의 공학 단위라는 거예요. 질량의 공학 단위는 유도 단위다. 요거. 질량의 공학 단위는 뭐다? 유도 단위다 이거야. 유도 단위. 유도 단위다. 유도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식이 다 이렇게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질량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양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거하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써서 요거를 잘 외워두면 돼요. 질량의 공학 단위는 유도 단위다. 유도 단위가 뭐야? 기본 단위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는 거예요. 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만들어진 모든 단위를 총칭해서 우리가 유도 단위다, 조립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숙지하는 거고 기본 단위는 요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국제 단위를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 SI 단위. 이렇게. SI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에서 요거를 국제 표준 단위다, 세계 공통 단위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를 국제 표준 단위다. 또 요거는 이제 세계 공통 단위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SI 단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물리에서 파생된 절대 단위를 확장 해석한 단위가 우리가 SI 단위예요. 그래서 SI 단위는 뭐를 기본으로 한 거냐? 요거는 우리가 질량을 기본량으로 한 거예요. 질량을 기본량으로 나타낸 단위가 국제단위다. 국제단위. 자. 그래서 요 SI 단위를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이거는 질량을 기본량으로 한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에서 물리단위, 절대단위, 질량을 기본량으로 한 단위, 물리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의 양은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질량을 기본으로 한 단위를 우리가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CGS계 절대단위, MKS계 절대단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절대단위라는 것은 질량을 기본량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럼 국제단위는 얘도 마찬가지 질량을 기본량으로 했는데 얘는 뭐냐면 MKS계 절대단위를 확장 해석한 단위를 국제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KS계 절대단위. 이것이 SI 단위야. 이렇게. 그러면 SI 단위는 MKS계 절대 단위 이거를 확장 해석한 단위다. 확대시킨 단위다. 확장 해석한 단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은 뭐를 말하고 K는 뭐를 말하고 S는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M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길이 단위는 미터로 숫자 이렇게 규약을 하는 거예요. 국제 단위에서. 네? 자, M은 뭐예요? 여기서? 요거는 길이는 뭐로 쓰자? 미터로 쓰자. 미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K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질량을 기본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K는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질량.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는 뭐야? 그렇죠. 시간. 시간은 세컨드로 쓰자 이거야. 세컨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SI 단위는 MKS계 절대 단위를 확장 해석한 단위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SI 단위는 우리가 펀더멘탈 유니트 기본 단위를 몇 개를 규약을 하냐 하게 되면 7개를 규약을 하는 거예요. 7개. 공학적으로다가.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외워야 돼. 시험에서 다음에서 SI 단위에서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단위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 단위는 국제 단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본 단위가 몇 개다? 몇 개?
7개 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7개인데 여기에서 벌써 MKS 이거를 확장 해석한다기 때문에 길이는 미터로 숫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숫자, 시간은 세컨드로 초로 숫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개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4개가 더 있어야 돼. 4개. 그래서 4개를 더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 자, 그러면 뭐야? 전류. 전류는 뭐로 쓴다? 암페어로 쓰자. 암페어. 암페어로 쓰자. 암페어. 이렇게 암페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뭐로 써요? 생각나? 네? 절대 온도는 우리가 켈빈으로 쓰자. 사람 이름이 켈빈.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절대로다가 어떤 물질의 온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213.15도 이하로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분자 온도 정지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켈빈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켈빈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우리가 연력학적 개념에서 온도를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절대 온도로 계산하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얘를 갖다가 T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15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1호도 16도인데 273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쓰고 얘는 뭐야? 켈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를 T로 써서 섭씨 온도 플러스 273 또는 273.16도 이렇게 해서 더해주는데 계산상 273만 더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야? 3개에다 4개에다 5개에다가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이렇게 물질의 양 이렇게 substance of amount 이렇게 해서 물질의 양을 뭐라 그린다? 물질의 양 몰이라고 하죠. 몰. 이거는 이제 몰이다. 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어요? 어? 3개, 4개, 5개, 6개, 7개라는 광도라고 이제 광도. 광도를 우리는 칸델라다. 칸델라. 이렇게 쓰네요. CD에 칸델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 단위에 들은 기본 단위를 7개를 약정을 한다. 7개.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전부 다 외워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질량을 기본량을 했기 때문에 힘은 뭐야? 유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유도 단위. 공학 단위는 힘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질량은 유도 단위가 됐죠. 이렇게 물리를 배울 때 공학 단위는 힘을 기본으로 한 단위로서 질량은 유도 단위가 되고 SI 단위는 질량을 기본량을 했기 때문에 힘은 유도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SI 단위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SI 단위에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유도 단위다 조립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 수많은 걸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공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만 외우면서 문제를 숙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외우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유도 단위는 뭐냐? 조립 단위. 이렇게. 그럼 유도 단위, 조립 단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예? 힘이지, 힘. 질량을 기본 단위로 했기 때문에 힘은 유도 단위가 된단 말이에요. 힘. 자. 힘. 이렇게. 힘은 뭐를 쓰죠? SI 단위에서. 뉴턴을 쓰지, 뉴턴. 뉴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조립 단위에서 F는 이꼬로 MA,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F는 이꼬로 MA 예를 쓰는 거예요. F는 이꼬로 MA, 물리에서는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우리가 관성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힘은 뭐로 쓴다? 뉴턴을 쓰는 거예요. 뉴턴.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뉴턴은 무슨 단위? 힘의 단위인데 요거는 유도 단위다 이거예요. 기본 단위가 아니라. 알았어요? 요걸 알아둬야 돼. 질량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힘은 유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F는 이꼴로 MA에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1kg 질량 곱하기 A는 가속도, 관성 가속도 1m/s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M, K, S 이런 것들이 몇 개? 2개 이상 만들어서 이러한 등식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도 단위다. 이렇게 힘은 유도 단위. 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도 단위. 최근에 전부 다 SI 단위를 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경우를 공부하면서 단위가 나왔을 때 공학 단위를 SI 단위로, SI 단위를 공학 단위로 그대로 환산을 하려면 이 정도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 재력 거기서는 응력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대동소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이나 또 무슨 응력 요거에 대한 단위는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해서 압력이나 응력에 대한 단위는 국제 단위에서 파스칼을 쓴다. 파스칼. 뭐를 써요? 파스칼. 파스칼을 쓰는 거예요. 파스칼. 그래서 압력이나 응력 단위는 뭐다? 파스칼을 쓴다. 파스칼. 파스칼은 뭐냐? 유도 단위니까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뉴턴 퍼 베다 제곱.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스트레스, 응력이나 프레셔, 압력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유도 단위 아는 거 한번 얘기를.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모여진 건 다 유도 단위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 단위 전부 다 외워야 될 거 몇 가지를 정리하면 힘, 압력이나 응력,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단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량 또는 열량, 일량과 열량을 동일한 에너지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일량, 열량, 에너지 이런 것들. 일량과 열량은 동일한 에너지다.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해야지. 에너지. 그래서 일량도 열량도 같은 에너지다.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개념이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단위가 그러면. 일량도 열량도 에너지 똑같아. 단위가 국제 단위에서는. 뭐라고 쓰지? 오늘 줄을 써요. 줄 이렇게. 줄, 킬로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줄은 뭐야? 1줄은 힘 곱하기 변이 1뉴턴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1m만큼 우리가 움직였을 때에 상당하는 일량을 1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뉴턴을 갖다가 킬로그램으로 고치고 여기에서 킬로그램 메타인 일량을 다시 연력학 제1법칙 Q는 AW 이렇게 하고 정리하게 되면 요거 1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칼로리와 같으냐? 몇 칼로리? 얼마 같아요? 1줄은 0.23885, 약 0.24 칼로리와 같다. 얼마 같아요? 0.24 칼로리.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량 단위를 이렇게 쓰면 무슨 단위야? SI 단위. 칼로리를 쓰면 무슨 단위? 공학 단위. 알았어요? 그래서 SI 단위를 공학 단위로, 공학 단위를 SI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반대로 1칼로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약 4.186, 약 4.2가 나와요. 약 얼마가 나온다? 4.2 줄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등가 관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공학 단위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단위를 이렇게 호환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단위에 대한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이제 더 정리를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 국제 단위 이런 걸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만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써면 네 번째. 동력이다. 동력. 중요한 거죠. 동력. 동력을 뭐라 그래요? 응? 동력이 뭐예요? 동력이. 이런 개념적인 거를 천천히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왜냐하면 모든 물리량에 대한 개요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응용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연히 이렇게 어떠한 용어가 나오면은 동력이 뭐냐 이렇게 나중에 면접신 같은 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력이 뭐냐 하게 되면 동력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시간당 행한 일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분의 일량, 시간분의 일량 이렇게. 그래서 국제 단위에서는 동력 단위를 뭐로 쓰지 그러면? 시간당 일량이니까. 일량은 줄로 썼다. 시간은 세컨드로 썼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가 뭐예요? 1초 동안에 행한 일량. 1초 동안에 행한 일량을 우리는 와트라고 하는 거죠. 와트. 네? 얘를 뭐라 그래요? 와트로 쓰는 거예요. 와트. 그래서 국제 단위에서는 동력에 대한 단위를 뭐로 쓴다? 와트를 쓰는 거예요. 와트. 와트가 동력 단위다. 파워. 이렇게. 시간당 행한 일량. 얘가 우리가 이제 동력이에요. 여기서 얘가 뭐야? 줄은 또 뉴턴메다. 신 곱하기 변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파워. 이렇게 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또 뭐를 한번 또 생각해 보냐.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뭐를 생각하냐 하게 되면 우리는 밀도. 밀도. 이게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밀도. 계속 나오는데 밀도. 밀도를 영어로 하면 density. 이렇게. 그래서 밀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밀도를 다른 말로. 밀도를 다른 말로다가 우리가 비질량이라고 한다. 비질량.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얘가. 비질량이라고 한다. 비질량. 이렇게.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시라버로다 뭐라고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기호. 공학적인 거는. 그래서 밀도를 시라버로다가 뭐라고 쓴다? 기호를 이렇게 쓰면 이게 밀도를 나타내는 기호야, 기호. 공학에서는 이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시라버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로우. 알았어요? 요거 기호는 뭐를 말하는 거다? 로우야, 로우.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써서 로우라고 하는 기호는 density, 밀도를 말하는 거다. 밀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기호.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밀도는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밀도라고 하는 경우는 최적당 유체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최적당 질량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밀도에 대한 단위를 잘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밀도에 대한 단위는 질량은 그냥 킬로그램. 요거는 이제 최적이니까 최적은 길이의 몇 승이야? 세제곱.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유체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이거로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잘 몰라도 이렇게 한번 알아둔다. 그러면 국제 단위는 질량은 힘으로, 힘은 질량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면 얘는 질량으로 표기되겠지. 질량. 질량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 예? 질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 단위를 빼보면 어떻게 돼요? 질량을 빼보면. 여기에서 단위를 빼보면 M은 A분의 F가 되겠죠. A분의 F. F는 뭐야? 뉴턴이야. 힘. 얘는 뭐야? 관성가속도니까. 1m/s 저거.
1m/s. 얘는 뭐야? 질량. 1kg 질량이라는 것은 국제 단위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요게 뭐냐? 질량에 대한 우리가 유도 단위, 국제 단위, 국제 단위에서는 이렇게 쓴다. 어? 그럼 뉴턴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쓰면 돼요? 힘이 뉴턴이 들어가면. 힘이 뉴턴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단위? 국제 단위. 그러면 요거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공학 단위에서 킬로그램 폴스가 들어가면 요거 공학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꼬리 똑같으니까 야 얘는 써봐요. 요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뉴턴 세크제곱 미터에다가 여기 미터에 몇 승이 또 있어? 3승 있죠. 이렇게. 자, 항등식 조건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는 이꼬로 어떻게 되겠어요? 뉴턴 세크제곱 미터에 4승.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단위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질량으로 표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국제 단위는 질량을 다시 뭐로 쓸 수 있어요? 힘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질량을 힘으로, 힘을 질량으로 계속 바꿔주게 되면 이 등식이 다 이렇게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 대신에 뭐야? 킬로그램 폴스로 바꾸면 공학 단위가 되는 거죠. 공학 단위에서 밀도에 대한 단위. 뉴턴이 들어가게 되면 SI 단위에서 밀도에 대한 단위.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는 이거고 뭐야? 같은 거다. 어? 같은 거. 그래서 국제 단위는 힘과 질량에 대한 이러한 거를 서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밀도에 대한 단위 이렇게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비중량이 있어요. 비중량. 자, 6번째는 비중량을 한번 써본다. 비중량. 이거는 밀도를 비질량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비중량은 기호를 쓸 때 요거는 스페셜 웨이트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감마라고 쓴다. 이렇게. 요 기호를 뭐라고 그러가? 감마. 자, 이 공학 중에 중요한 거예요. 감마. 감마는 뭐냐? 이거는 비중량이니까 단위 부피당 단위 쪽당 차지하는 유체의 웨이트, 무게 중량은 얼마냐? 웨이트는 얼마냐? 이렇게 웨이트 이렇게. 자.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걸 한번 쭉 써보면은 자, 이는 이거로 차적당 무게라는 것은 뭐라 써요? 무게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예? W는 이거로 m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같다는 거를 잘 표기할 줄 알아야 돼.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건 뭐야? 최적당 질량. 최적당 질량은 density잖아, density. 이러한 경우는 로지다. 이렇게. 그래서 비중량과 밀도와 요거 중력 가속도의 관계. 감마는 이꼬 로지다. 이렇게. 감마는 이꼬 로지다. 감마는 이꼬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밀도라고 하는 경우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 감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위는 뉴턴 세크제곱 미터의 4승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이꼬로 단위 쪽당 질량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또 같은 거니까 얘나 얘는 같은 밀도에 대한 이건 비중량이니까 이건 킬로그램 펄스가 되겠네. 킬로그램 펄스 퍼 베타 3. 아, 이거 아니 밀도니까 질량이니까. 질량 비중량이 아니라 이건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매스. 질량. 쪽당 질량. 또 얘는 이렇게 써서 뉴턴 세크제곱 미터의 4승. 똑같은 단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이제 이 유도 단위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때그때 가면서 물리량에 대한 정의와 이런 걸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SI 단위에서는
이 보조 단위가 두 개가 있어요. 보조 단위. 예? 보조 단위를 두 개를 쓰는 거야. 이 유도 단위는 이거는 지금 이제 연료체 역학에서 많이 쓰는 요것만 정리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니 뭐 인덕턴스니 전부 다 이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는 그때그때 정리하기도 하고 일단 물리학적인 개념으로서 이런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SI 단위에서는 보조 단위를 두 개를 써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조 단위 두 개 쓰는데 뭐냐? 보조 단위를 쓴다. 보조 단위. 자, 보조 단위를 두 개를 써요. 두 개. 이렇게. 보조 단위는 어떤 거를 쓰는 거냐? 공학적으로 다. 요거는 평면각도. 평면각. 자. 평면각은 라디안을 쓴다. 라디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입체각. 입체각은 우리가 이제 스텔라디안을 써요. 스텔라디안. SR 이렇게 이제 9의 4분의 1을 띄우는 그러한 상태의 각을 입체각이다, 스텔라디안이다 그래서 SR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 단위에서 쓰는 우리가 이거를 보조 단위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몇 개? 7개. 그 다음에 보조 단위 2개. 그 외에 수많은 유도 단위로 다 돼 있는데 유도 단위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런 데 나오는 단위를 하나하나 우리가 나오는 대로다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국제 단위하고 공학 단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호환성 어떻게 유니트를 고칠 거냐? 요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생 몸무게가 80kg이다. 그러면 그건 뭐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무슨 단위? 공학 단위, 중력 단위. 네?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네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네? 그래 80k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웨이트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몸무게는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쓰는 단위는 학문적이 아니라 그냥 쓰는 단위는 중량이다 이거야. 무게는 중량이나 무게는 심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예? 이거 킬로그램 펄스다 이거 이건 알지? F 하점자는 이거 심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중량이나 무게는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 다 뭐야? 중력 단위야. 중력 단위. 알았어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쓰는 표기하는 단위는 무슨 단위다? SI 단위. 국제 단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W는 이거로 뭐다? mg다 이거야. mg.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얘가 1kg 펄스다. 그러면 얘는 질량은 변함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얘는 뭐야? 1kg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야? 지구평균 중력가속도는 9.806665 메타 퍼 세크 제곱인데 그냥 우리가 9.81, 9.8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에? 질량이지. 얘는 뭐야? 가속도지. 그럼 1 곱하기 9.8은 얼마야? 9.8이지.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야? 뉴턴이지. 뉴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뭐다? 야 뭐야? 뉴턴이야. 뉴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뭐야? 1kg 펄스는 얘는 뭐다?
9.8 뉴턴이다. 어? 9.8 뉴턴. 알겠죠? 그러면 학생 몸무게가 80kg이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9.8을 곱하면 무슨 단위로 된다? 국제 단위로 된다. 국제 단위. 이렇게. 자, 그러면 1kg은 9.8 뉴턴. 암기돼야 되겠지. 1뉴턴은 이렇게 되겠죠. 자, 1 나누기 9.8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0.102kg 폴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라는 거야.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 이렇게. 자, 1kg은 뭐야? 9.8 뉴턴. 1뉴턴은 0.102kg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단위가 이렇게 나왔다. 무슨 단위? 공학 단위. 이렇게 나왔다. 무슨 단위? 그렇지. 국제 단위, SI 단위.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면 돼. 쉽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암기돼야 돼. 그냥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이걸 자신감이 없이 얘를 그냥 이대로 푼다든가 얘를 이대로 푼다.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 관계를 암기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니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질량이나 중량, 심 이러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질량이 뭔지 중량이 뭔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응집력 있게 밀도 있게 쉽게 말하면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지만이 공학에 대한 일반 기계공학 하게 되면 재료역학,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기계재료 요 네 과목 여기에다가 이제 삼역학이라고 하는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것들이 가미 7개 과목이 뭐 요즘은 이제 냉동공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가미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밀도 있게 이렇게 하려면 재료역학 이제 기계과 애들이 배우는 국영수에 상당하는 게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공작법 6개 과목만 잘 이렇게 해도 일반 기형은 80% 이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용어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밀도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뭐 여기 보게 되면 기계공작법서부터 시작하고 기계재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뒤에 보면 재료역학 기초, 기계우수 설계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앞부분에 기계공작법, 기계재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정리만 해주게 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쭉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계산 문제만 나오면 머리 휘둘르고 안 맞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보면은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다 맞히는 거야. 근데 보통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런 거를 문제를 안 맞히려고 하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문제라도 이런 거 거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2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에서 한 4-5문제 정도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는 거는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맞히면은 시험에서 무조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한동안 안 했다가 한다거나 이러면은 머리 아프고 그러는데 자꾸만 써보면 아무것도 안 해. 뭔지 알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어때요?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것도 선진적인 거를 하는데 우리가 몸무게가 중력장 해석으로서 중력 단위를 우리가 쓴다 그랬는데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알죠? 온도를 모르겠어요. 걔들은 화씨를 써요. 화씨. 86도 페로네이트. 이렇게. 그 다음에 걔들은 심을 모르겠어.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몇 파운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걔들이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지. 또 화씨 온도를 86 페로네이트면 이게 섭씨 온도로 고쳤을 때 몇 도가 돼야지 이게 우리가 덥다, 춥다 하는 정도를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거를 환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 이건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 LB. LB를 우리는 이제 영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힘을 파운드로 쓰는데 돈도 파운드로 쓰는 거야. 영국 애들 달러를 쓰지만 얘들은 이제 파운드에서 이 힘을 나타내는 파운드는 LB를 써서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면 파운드 쓰는 거야. 파운드, 1파운드. 힘을 나타낼 때 1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이냐? 0.4536kg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0.1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이다? 0.4536kg입니다. 1kg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거 2.205 파운드다. 이렇게. 예? 요거를 우리가 암기하면 또 우리가 문제를 또 영국계 단위까지도 환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여기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예?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1kg은 뭐야? 몇 뉴턴이라 했어? 9.8뉴턴. 그럼 여기다 9.8을 곱하면 뉴턴이 되겠지 또.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어떤 단위가 나오더라도 등가 관계, 예? 이퀴벌런트 개념으로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